뭐 살려주세요 산속 전환 AI로 더 빨리 정확하게 찾는다는데 오늘 그 다른 이 워크샵 전체 주제를 보니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트윈이라서 관련된 쪽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아웃라인은 일단 그 소리가 났을 때 그 소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그 로컬라이제이션인데 평면일 때, 구면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응용 사례들이 또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그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딥러닝 관련된 뉴럴 네트워크에 어떻게 피직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좀그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면에서 소리의 위치를 어떻게 로컬라이제이션 하는지에 관해서 보면은 그 이쪽 그 어코스틱이라든지 사운드 또는 뭐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웨이브 쪽에 관련이 없으신 분들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뭐 그거보다는 제가 그 데이터 기반 딥러닝을 활용해서 어떻게 로컬라이제이션 하는지가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 요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여기는 뭐 사운드 소스라고 했는데 우리 그냥 스피커가 여기에 놓여 있다고 하죠.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퍼져 나갈 텐데 마이크로폰 마이크가 하나로는 그 위치가 어딘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 이론적으로 없기 때문에 GPS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폰 어레이를 통해서, 그러면 그냥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리가 전달되는 또는 그 도달되는 시간이 다를 테고 딜레이가 있을 거고, 이걸 잘 스마트하게 물리를 고려해서 수학적으로 매니플레이션을 하면 그 위치가 어딘지를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기는 1차원이고 1D고 2D인 경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2D인 평면에 뭐 이런 스피커가 뭐 하나, 둘, 셋 개수에 상관없이 놓여 있다고 하였을 때 각각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폰 어레이가 필요합니다. 이건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어떤 또 다른 평면의 마이크로폰 어레이가 랜덤하게 이렇게, 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드,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개의 마이크로폰 어레이에서 그 신호를 측정하게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1차원인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 2차원인 경우에는 이런 어떤 이미지 형태로 이걸 빔포밍 맵이라고 합니다. 빔포밍 맵. 빔포밍 맵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원래 이렇게 어레이에서 신호가 측정이 되고 그걸 적절히 매니플레이션해서 이런 1D면은 이런 형태의 빔포밍 맵, 2D면 이런 형태의 이미지 형태의 빔포밍 맵이 주어지는 거고, 이것을 인풋으로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 이 정도의 신호가 있겠죠. 뭐 스피커가 놓여 있다는 걸 에스티메이션 하고 싶은 거가 저희가 주어진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예를 들어 제 생각에 이 정도의 이렇게 소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에 따라서 소스의 위치에 따라서 빔포밍 맵이 다르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건 당연히 잘 생각해 보면 뭐 어코스틱스고 사운드니까 정확하게 물리 법칙을 따르는 시스템입니다. 뭐 반사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어떤 문제의 어떤 그 컴플렉시티가 좀 달라질 뿐이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리 기반의 수학적인 기반으로 풀지 않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다양한 위치에다가 놓고 이제 뭐 시뮬레이션을 하던 측정을 하던 이런 빔포밍 맵을 만들고 이것을 무수히 셋들을 많이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그 인풋과 아웃풋을 보여주고 스스로 딥러닝이 패턴을 학습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물리를 배우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코스틱 소스 로컬라이제이션을 딥러닝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빔포밍 맵을 이렇게 만들고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거기에 위치가 있는 X, Y, P는 파워 또는 인텐시티입니다. 그럼 이걸 예측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봤어요. 뭐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잘 예측을 해요. 신기하게. 그래서 요즘 뭐 정말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이 참
뭐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하는구나 라고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실험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은 소스의 위치가 한 개일 때만 가능해요. 만약에 소스의 개수가 두 개면 이게 뭐 예를 들어 x1, y1, p1, x2, y2, p2, 이제 네트워크의 아웃풋 레이어의 개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트레이닝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엔지니어링적으로는 프랙티컬 하지 않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위치도 모르면 당연히 소스의 개수도 모른다고 가정하는 게 리즈너블 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개수에 상관없이 동작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요런 코디네이트로 하지 말고 여기 이제 스피커 위치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림이 된 겁니다. 그림이. 근데 이제 이렇게만 그냥 이렇게 딱 좌표만 하면 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지인데 그 위치에 소스가 있고 뭐 좀 가우시안이라든지 이렇게 음파가 이렇게 방사로 해서 퍼질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최종적인 아웃풋, 정보는 같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이퀴벌런트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아웃풋단을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미지화한 거죠. 그리고 인풋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인풋이고, 네트워크는 이제 이미지니까 뭐 이 그림은 뭐 복잡해 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이건 뭔가 CNN 계열의 네트워크를 썼겠구나라고 이제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소스의 개수가 3개가 되어도 2개가 되어도 5개가 되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구조가 바뀔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멀티플 어코스틱에 대한 것도 핸들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게 프리딕션 한 건데, 뭐 이렇게 보면은 얼추 다 잘 예측하는구나 라고,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엄밀하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신기하네, 네트워크 인공지능인데 뭔가 좀 물리도 배우는 것 같고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물리를 시스템을 다루긴 하지만 물리를 배운 건 아니고, 물리를 피직스에 기반한 건 아닙니다. 피직스에 기반한 뭐 시뮬레이션이 됐든 측정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드리븐으로 딥러닝을 향해서 배운 거죠. 그러면 이제 평면은 됐고, 이제 현실적으로 좀 더 차원을 확장시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평면의 플래너리, 이건 원형으로 보이지만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평면에 놓여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빔포밍 맵은 2차원 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3차원 공간상에 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여기 있고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방향을 알고 싶은 거겠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 마이크로폰이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구면에 있어야 되고, 스피커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리컬 포맷, 그리고 달라지는 것은 뭐냐 하면 2차원 평면이 아니라 3차원 구면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빔포밍 맵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방법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3차원의 구면의 빔포밍 맵, 그리고 우리가 위치는 알고 있죠.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만들려고 하니, 그러고 나서 이것을 요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타겟 맵을 만드는데 구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인풋이고 요게 아웃풋인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문제로 저희가 이퀴벌런트하고 바꿨는데, 정사각형이 아니라 구면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중간 과정을 많이 스킵을 하고, 이제 구면 대 구면으로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면 요게 빔포밍, 이제 그걸 이제 그 우리 지구본에서 지구처럼 이제 펼쳐야겠죠.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요게 정답인데, 요렇게 예측을 저희 모델은 했고, 기존에 있던 모델들은 많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밸리데이션을 했는데, 실제로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렇게 생긴 테스트 베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가 중간에 스피어한 마이크로폰 어레이가 있고, 스피커 56개를 주변에다가 이렇게 둘렀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기가 좀 애매해서 360도 파노라믹 카메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펼쳤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스피커가 소리를 냈는데 빔포밍 맵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모델이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적으로도 어느 정도 검증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리얼 타임으로 스피커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때그때 잘 에스티메이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다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문제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되긴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리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법을 썼다는 거. 이러한 그 소리를 통한 위치 추적을 가지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희는 일단은 오늘 제목에서처럼 뭐 우리가 산속에서 이제 조난이 났을 때 뭐 GPS 신호라든지 아니면 드론에 있는 카메라 비주얼한 인스펙션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 조난자가 소리를 지를 수 있다면 그 소리를 가지고 위치를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서 뭐 구조에 도움을 준다든지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산업적으로는 뭐 가스 누출이라든지 이런 소리에 의한 모니터링, 뭐 층간 소음의 위치 추적, 뭐 그 국방에서 뭐 적군에 뭐 이런 것까지 좀 과장해서 좀 확장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2021년 올해 이제 기계 10대 기계 기술 선정에 선정된 기술을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오늘 많으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이 주로 우리가 뭐 CAE, 뭐 FEM이라든지 이런 해석 쪽이랑 이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이 많은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픽을 해야 돼서 제가 어코스틱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어코스틱 웨이브도 좋고 그냥 웨이브 프로포게이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웨이브 뭐 옵틱스가 됐던 소리가 됐던 음파는 뭐 이런 트랜스미션도 있고 리플렉션도 있고 이런 한데 저는 그 중에 스캐터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소리가 갔을 때 어떤 오브젝트의 소리가 그 스캐터링 되는 현상을 가지고 그 피직스 인폼드 뉴로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은 기존의 방법들은 이거는 이제 평균 방정식이 지배 방정식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인베디드 된 CFD를 계산을 하면 뭐 이러한 물체가 여기 있다고 치죠. 그리고 웨이브가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사이언티픽 컴퓨팅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확한 그러니까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접목해보기 위해서는 지도학습을 하고 싶고, 그러려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인풋이 있어야 되고 아웃풋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풋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중간에 있는 이런 다양한 오브젝트를 랜덤하게 형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쭉 다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서칭 스페이스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랜덤아이즈 되게 해서 인풋을 만들었다고 치고, 우리가 여기서 음파가 나간다고 치죠. 그러면 요 모양이 인풋인 겁니다. 요 모양이 인풋인 거고,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셋 아웃풋은 실제로 CFD를 통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쭉 웨이브가 가고 스캐터링이 돼서 쭉 나가겠죠. 이거를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랜덤아이즈된 오브젝트에 따른 솔루션을 다 계산을 합니다. 뭐 이게 뭐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그 다이나믹스가 있으니까 이제 시퀀셜한 솔루션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이제 쭉 그렸는데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네트워크에 학습을 시킬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하면 뉴런 네트워크로 이 중간은 뭐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라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CNN 계열의 뭐 레즈넷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다이나믹스인데 그러니까 미분이겠죠. 미분. 그렇기 때문에 인풋에 보여줄 때 뭐 예를 들어 DT가 있다고 치죠. 한 장이 아니라 두 장 또는 세 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분 텀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나믹스를 픽업하기 위해서 몇 장의 그리고 그 다음 이미지를 아웃풋에 보여줬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석을 다 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를 여기서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두 장을 보여주고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인 거고,
그 다음은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하면 얘가 다이나믹스를 스스로 배우게.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고 모델이 예측한 거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예를 여기 보면은 지금 오브젝트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라운드 트루스는 해석을 통해서, 근데 또 이쪽은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궁극적으로 한계가 뭐냐 하면 데이터 드리븐 방법의 한계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를 데이터 드리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에 들어가는 그 더 다양한 랜덤한 오브젝트를 더 많이 보여준다, 뭐 엔지니어링적으로 저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딕트된 결과를 보면 그라운드 트루스, 시간에 따른, 그리고 프리딕트인데 이걸 빼봤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라운드 트루스와 프리딕트, 왜냐하면 에러가 어큐뮬레이트 되니까 당연히 갈수록 그 에러가 누적되고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나간 건 뭐냐 하면 시퀀셜한 다이나믹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고려는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데이터 드리븐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왜 딥러닝이 피직스를 고려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제 고민을 가지게 됐고, 뭐 딥러닝 다 좋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블랙박스고,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아웃풋, 그 결과가 피지컬리 정합성이 없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컨시스턴트한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이 아니면 어떤 지배 방정식이 맞는 그 부합한 데이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셋에서 그냥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표면적인 것만 좀 이렇게 그 보기 좋게 어떤 관계성을 배우는 것처럼 보여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out of sample distribution의 프리딕션의 성능이 낮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여기서 뭐 인터폴레이션이라든지 익스트라폴레이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로 현실에서 많이 하고 싶은 것은 익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여기를 예측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는 성능을 그렇게 많이 기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꼭 여기에 해당하는 피직스를 참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역시 블랙박스고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해석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고, 보통 사이언티픽한 문제에서는 결과를 잘 맞추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기저에 있는 펀더멘탈한 어떤 사이언티픽한 루트 코즈에 대한 것을, 코절러티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그걸 딥러닝이 말해주지는 일반적으로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피직스 인폼드 뉴런의 또는 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prior scientific knowledge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럼 이제 문제는 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네, 그렇게 해서 뭐 데이터 드리븐에서의 어떤 데이터 임밸런스라든지 데이터 부족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피직스를 고려하자, 가이드를 하자는 게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이제 피직스라는 것이 뭐 다양한 형태의 피직스가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뭐 다이나믹스, 뭐 미분 방정식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미분 방정식 다 아시는 뭐 OD도 있고 뭐 PD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선형일 수도 있고 비선형일 수도 있고 뭐 1차, 2차 뭐 다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다이나믹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정확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뭐 이니셜 컨디션이라든지 바운더리 컨디션이 데이터의 형태로 몇 개의 포인트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피직스 인폼드 뉴런의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가 이제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요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뉴런넷이에요. 뉴런넷은 유니버셜 펑션 어프락시메이터입니다. 아무거나도 일반적으로는 어프락시메이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 방정식이 푼다고 하면 네트워크가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그냥 뉴메리컬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어프락시메이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솔루션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솔루션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OD가 됐던 PDE의 물리식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 이니셜 컨디션과 바운더리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느냐, 인포스 할 수 있느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은 이것을 로스 펑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예측한 거를 뭐 시간에 따라서도 미분하고 좌표에 따라서도 미분하고 뭐 두 번 미분하고 뭐 이러한 물리 방정식을 만족해야겠죠. 그거를 로스 펑션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니셜 또는 바운더리 컨디션 플러스 실제로 측정했던 스파르스한 그렇지만 개수가 적은 데이터 포인트도 네트워크가 잘 맞춰야 될 거고,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리가 편미분 방정식꼴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이것을 뺀 걸 해서 이 로스를 0으로 강제하게 하는 거죠. 절대적인 필요는 없지만 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도 배우고 데이터도 만족하고 이 두 개의 로스를 토탈해서 동시에 고려하는 로스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제가 처음 했던 그 스캐터링 하는 웨이브로 돌아와서 보면, 웨이브 피직스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솔루션에다가 뭐 보면 시간 텀으로 두 번 미분하고 여기에다가 공간으로도 미분하고 뭐 이런 걸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두 개가 있고, 또 한 것이 뭐가 있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고려를 해야겠죠. 바운더리 컨디션은 중간에 놓여진 오브젝트의 바운더리의 형상에 따라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 하면 바운더리를 뭐 이건 좀 오토 인코더적 구조인데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임의의 중간에 놓여 있는 이건 우리의 인풋인 거죠. 이 오브젝트의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인풋으로 주고 거기에서의 해석적인 솔루션들을 강제하게 해서 바운더리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 과정 좀 스킵하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게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피직스 인폼드고, 이거는 처음 제가 보여드렸던 피직스가 관계없는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한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 웨이브고 여기는 오브젝트에서 반사돼서 스캐터링 되는 데이터만 보여드리면 이제 파가 이렇게 쭉 들어왔어요. 뭐 지금은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스캐터링 되는 것들. 이 지금 스캐터링 웨이브가 요 두 개는 비슷하고 여기는 좀 이제 다릅니다. 보면. 그리고 더 진행이 돼서 보면 이게 정답인데 피직스는 바운더리까지 고려하고 물리식까지 고려해서 웨이브가 얼추 이렇게 세 개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데이터로만 한 건 보면 두 개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정량적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냥 정성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진행을 시키면 이제 보시면 분명히 이제 이 두 개는 비슷한데 여기는 온전히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제 보면 요게 이제 가장 극명한 건데, 이제 피직스를 고려하면서 그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고려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했던 수치적,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이언티픽하게 수치적으로 풀었던 거랑 이거랑 결과가 많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 학습이 되고 나면 계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순식간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실시간성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한 경우에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피직스 인폼드 뉴럴넷으로 뭐 롬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캔디데이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데이터 드리븐에서 뭐 다이나믹스를 고려하고 결국은 피직스까지 고려하는 모델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또는 뭐 해석하는 입장에서 요즘 뭐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어떻게 잘 컴바인을 하느냐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피직스를 몰라도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이론적으로는 그 관계성을 학습을 하거나 어떤 히든한 제너럴한 패턴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내려오면 대부분 그렇게 많은 양질의 많은 데이터가 각각의 클래스나 경우에 따라 다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랬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또는 극복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프라이어 날리지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피직스가 그것들을 잘 컴바인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그리고 컴바인하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어떤 피직스 인폼드 뉴런넷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